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것만 알아두면 명문대가 보인다라는 얘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보니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걸, 또는 이런 건 왜 했을까, 후회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 자녀가 꿈꾸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파악한 후에 여러분의 학습 플랜을 짜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막 이렇게 옆집에서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친구가 하는 거, 그런 걸 막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그럼 그 대학에 대한 요강을 한번 보시고요.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신 다음,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디지? 또 한번 보세요. 그럼 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계획되지 않고, 어떤 건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하고, 또 어떤 건 꼭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딱 2가지형이 있죠. 그냥 공부 안 시킬 거야. 왜냐, 시험이란 제도가 없으니까 막상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어머니는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준비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먼저 내 아이가 가야 할 대학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입시를 파악한 다음 이렇게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쓸데없이 돈도 낭비하지 않고 또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알찬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초등학교 때 너무 진리대로 공부를 시키면 중고등학교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설마 내 애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시키는 대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공부를 진짜로 안 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못해, 너무 속상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2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위에서부터 뭔가 대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주변에서 하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한 거. 또 2번째는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그냥 해 라고 말했을 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쭉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킨 거, 이런 데 대한 부작용이 중고등학교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쭉 해야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할 만큼 억지로 공부를 했다, 이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누구는 사후력을 했네, 누구는 어느 선행을 했네, 이런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막 시키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거나, 아니면 하기 싫다는데 그냥 그걸 어떤 설득을 하거나 상의를 하지 않고 약간 푸시를 했다. 다들 우리 부모님들 초보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 이걸 뭔가 하게 될 때에는 체계적으로 학습 플랜을 짜되, 그게 꼭 필요한 순으로 하되, 아이마다 재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멀리를 보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고, 뭔가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얘기하면서 주체적으로 아이가 주도가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초등학교 때 진리대로 공부시키는 거,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3번째는 책 읽기와 수학과 영어를 골고루 배분하라인데요. 책 읽기를 왜 꼭 해야 하냐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내신 같은 걸 공부하잖아요. 이해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이 이걸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러는 동안에 이 아이는 금방 파악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도 요리를 아주 잘하는 분들 딱 보고 금방금방 하지만, 요리 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쫙 늘어놓고,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늘어놓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부분은 단순히 사고력이나 어떤 다양한 지식을 익히겠다 이런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습에 대한 그
흡수 능력이 남들보다 엄청 빨라진다는 거, 이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를 아시고요.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는 너무 어떤 한 분야만 읽어요 이렇다면 이 분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저도 후회하는 게 우리 애가 책 읽기를 정말 어릴 때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학과 과학 쪽으로 너무 치중돼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속도는, 이해력은 너무 빠른데 다른 인문학 지식은 아주 할 때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좀 더 가능하면 다양하게 읽혀두신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유 내가 책을 읽기 정말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수학 정말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할 때에는 그냥 기본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기본과 심화 이렇게 탄탄하게 나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더라도 너무 재촉은하지 마시라는 거. 초등학교 때 탄탄하게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트라우마가 없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를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냥 계속 선행을 하거나 무리하게 해서 그거를 과목을 아주 싫어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찬찬히 나가실 때 이게 아이에게 무리가 된다면 잠시 스탑했다가 다음으로 또 나가고, 이런 약간 융통성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영어인데요. 영어도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해외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국내에 살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한 예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때 어떤 어머니가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미국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전교 200등을 했다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대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식 영어 내신에는 막 문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한국식 그 시험에 대한 그 패턴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지만 그런 좋은 장점을 보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미국 학교를 갔다 이러면 또 그 아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느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미국에 갈 만큼의 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라면 내신에 조금 맞춰진 공부, 그리고 특목고를 갈 거라면 거기에서 영어로 약간 스피치 컨테스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그런데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책 읽기와 또 수학과 영어에 잘 배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너무 무한 넓게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면은 중학교를 들어가 보면 지금과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르게 우리 시대 때 했던 공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자기 아이에게 맞는 그런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팩트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을 지킬 정도의 운동 한 가지는 하자인데요. 이게 이제 막상 학교를 가보면 너무 속상한 일은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맡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속상하잖아요. 다들 소중한 아이들인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하나를 해놓으면 훨씬 그런 피해가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게 남일일 거야, 우리에게 절대 생기지 않아 이럴 텐데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태권도든 아니면 검도든 그런 거 한 가지 정도를 해서 적어도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맞고 온다, 친구만 보면 기가 죽는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운동 꼭 한 가지는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인성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인성인데요. 아이가 그냥 공부를 잘하면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그냥 공부 잘하는 쪽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 그리고 인성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간과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케어가 없었다면 아이가 굉장히 거칠어지거나 부모를 우습게 하거나 교사에게도 함부로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럴 때 그때는 아주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와 뭔가 부모님과 대화가 될 때, 말도 잘 들을 때, 이럴 때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꼭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잘할 때도 칭찬을 해주지만 인성, 뭔가 예의 바를 때,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가치로움이나 칭찬, 보상을
인정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갖춰지게 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선생님과의 그런 어떤 문제도 좀 덜 하게 되고,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면 성적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와 갈등이 생겨도 우리 화병 나잖아요.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쁘고 귀여운 초등학생이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게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부분을 미리 가르쳐 뒀다면 뭐가 정이고 어떤 게 옳은지, 그리고 어떤 게 가치로운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컸다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일어날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모님은 심지어 정말 너무너무 착하던 아이가 중학교 때였나? 그때 그 부모님들이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변호사셨는데 한 몇 번을 학교를 가서 무릎 꿇고 빌었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식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인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 막 남들이 한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갈 대학에 대한 입시를 한번 보고 거기에 맞게끔 플랜을 짜서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필요한 순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공부를 질리도록 하면 중고등학교 가서 절대로 안 하니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준다는 것과, 그리고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학, 영어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은 꼭 한 가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인성, 이 부분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초등학교 때는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